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연휴가 네. 계속 이어지고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명절 되면 뭐 아이들 보는 게 기쁘시죠? 그렇죠. 손주 손녀. 네네. 예. 같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주 저희들 그 딸들이 네.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네. 저희 집사람을 그 근처로 이사 오도록 해가지고 저 그냥 애들을 보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예. 안 지켜주는군요.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걸 오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원래 그 이제 아이들 그 유아 교육이 전공이니까 네. 아주 그 아이들을 보면은 뭐 대단히 뭐 사랑하고 끼안아주고 뭐 엄마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잘 가르치시겠네요. 그런데요 할머니가 가르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예. 그게 이제 할머니의 예를 들면요. 무한한 사랑입니까? 그 할머니의 사랑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서 할머니의 인생은 변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어떤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네. 손자 사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폐경기도 그때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뇌나 정신적인 영향이 이 육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머니가 되더라도 이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녀들이 들으면 방송을 끌려는 분이 혹시 안 계실지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현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박사님 집안에서도 잘 안 되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이 손주 손녀 얘기예요. 네, 유아기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명절이 돼서 뭐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손주들이든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4세에서 6세, 7세까지 아이들입니다. 특히 이제 한 3세부터 7세, 4세부터 10세 요때 얘기죠. 유아기라고 하면은. 네. 이 시대, 이 시기에 그 뇌 발달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제 그 종합적 사고를 담당하는 이마엽, 이제 전두엽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활발히 발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그 인성 교육이 필요하고요. 애절 교육도 필요하고 또 도덕성, 인간성 교육을 이때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종교적 교육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때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영아부를 지나서 이제 그 유치원까지 그죠? 예,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연령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뇌에 그 신경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 가지돌기 이런 것이 5, 6번째까지가 이제 뻗어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잡는 거군요. 완전히 그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근데 박사님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미운 5살, 미운 7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요 딱 이 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자방구, 자아내가 발달하는 그 신경 가지들이 이제 무성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좀 매를 맞아야 되나요? 이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3세 때 아니 때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아예 때리지 말라는 분들도 때리지 많으세요. 말라고 하는데 진짜 이때는 위험합니다. 떼는 것은 말로 표현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때 반항기가 한 번 있고요. 사춘기 반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번 반항기는 바로 유아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때 반항기 뇌 발달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때는 모든 말이 아이들이 안 돼, 아니요 이런 말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 사람들 그 교육한 거 보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육하는 걸 보면 안 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하물며 우리가 7살, 6살 때 이렇게 그 저희들 그 교수님 집이 그 호수과 옆에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타잔처럼 말이죠. 새끼줄로 해가지고 막 그 나무 가지 사이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예. 저도 모르게 막 달려가서 야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그 부모들은요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잘못된 그 막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하지 마. 이 말이 습관처럼 쓰여지고 있죠. 꼭 하라고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하라고. 오늘 지금 유아기의 뇌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 4, 5, 6, 7세 나이인데 네. 뇌 발달과 인격 형성에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종교성을 심어주기에 도덕성을 심어주기에도 이때가 가장 좋다고요. 아주 중요한 시기네요. 그러니까 매는 이제 한 3세 때는 좀 안 때린 게 낫죠. 이제 잘못한 걸 가르치고 이제 7세가 정도 된다면 우리가 레인지가 상당히 깁니다면은 유아기 하면은 한 7세 정도 할 때면 이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잘 바로 잡아줘야 되는군요. 바로 잡는 거. 네. 그래서 그럴 때 잡아줄 때 제가 늘 우리 현장 그 학교 현장에서도 하는 말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때리지 말고 어떤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를 몇 번을 시켜준 다음에 그래도 이제 안 됐을 때 가서 이제 맞는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또 안 됐을 때 엄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맞는다고 그랬지. 예, 그러고 때릴 때도 그냥 함부로 때리지 말고 몇 대 맞을래 그러면요 절대 아이가 10대 맞은다 나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많아야 세대 아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제 일종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약속을 하는 거군요. 예. 룰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규칙을 정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7살이나 6살 때 혹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그래서 혹시 친구의 어떤 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너 왜 남의 것을 훔쳤냐고 막 때리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것이 네 물건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분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네 물건을 갖다가 다른 친구가 가져갔으면 어떻게 생각해? 본인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이 물건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래야 된다면 엄마가 직접 가지고 가서 아이하고 같이 가져서 엄마가 사과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이 물건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리면은 이 아이가 수치심이 덜 갑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다 그 자리에서 수치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엄마가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미안해하면 아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사과를 하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막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는 연습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근데 요때 그래서 반항성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때부터 엄마에 대한 거부감.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수동 공격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수동 공격을 이제 부부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수동 공격이 뭡니까?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직접 공격하면 얻어맞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른다든지 뭐 이런 겁니까? 그것도 이제 뭐 한 방법이겠지만요. 우리가 뭐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막 뭐 집에다 어지러 놓는다든가. 엄마가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해놓고죠.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또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하죠. 부부간에도 우리가 이제 수동 공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부부간에는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동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밥을 안 차려준다든가, 내가 아파서 밥을 못 하겠다든가, 사 먹고 오라가든가, 자꾸 이렇게 해서 수동 공격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렇군요. 유아기 뇌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앞에 서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박사님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물론 저는 뭐 유아기 아이는 없는데요. 아이의 이상 행동이 있을 경우에 아까 뭐 남의 아이 걸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거.
그건 참 놀랍네요. 그 아이들에게 잘못했다 해서 수치감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가 이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때리고 맞아서 그것이 이제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이쯤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유아기의 자녀를 뇌 건강과 관련돼서 어떻게 또 좀 지도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박사님. 그렇게 하죠. 유아기요. 네. 유아기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면한 박사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